여러분. 오늘은 데이터 마이닝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만나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의 첫 번째 주제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의 탈을 쓴 통계 반박하기라는 제목으로 쌤이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나 통계 자료에 속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자고 했었죠. 여러분이 5가지 많이 하는 실수와 특별한 경우에 어떤 게 허용되는지 이런 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을 키워보려고 해요. 선생님, 실제 데이터라니요. 대단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뉴스, 뭐 인터넷 기사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데이터 자료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평소에 무심결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들의 문제점을 한번 쏙쏙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쌤이 모든별로 토론을 하고 모든별로 결과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쌤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아실 것 같아요. 이 뉴스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찬반 논쟁이 한참 있었을 때 뉴스로 제공되었던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실제 뉴스에 나왔던 그래프인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이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볼 때 쉽게 지나치지 못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쌤이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기 때문에 매 눈으로 이런 그래프들을 관찰하시는 눈이 생겼다고 믿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찬성이 82.9%, 반대가 12.6%인데 비율과 전혀 상관없이 표시된 거 보이시죠? 82.9%면 사실 이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 안 되어 보이게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하는 건 매우 매우 잘못된 표현법이에요. 물론 반대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색깔로 강조하는 건 뭐 가능한 표현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비율을 조절해서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명백한 그래프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3년 이내 자료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보세요. 자,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된 경우와 감염 경로가 불명인 경우를 완전히 거의 반대로 표현한 거 보이세요? 이건 실수였을까요? 그래프 제작하는 사람들의? 네, 의도가 담겼다고 하기에도 너무 과하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감염 경로 불명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반대로 비율을 표현하는 건 매우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나쁘게 표현했다기보다는 이 표현을 처음에 기획했던 사람의 약간 실수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10시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각각 국가별로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모양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대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막대 그래프라 함은 보통 금액이 높을수록 높이가 높아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프의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 그래프의 특징은 여기는 10만 원이 넘는데 여기는 5만 원인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여 높이가 더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도 금방 판단하셨겠지만 지폐를 섞어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원권, 5만원권, 1000원권 등 지폐를 마구마구 섞어서 사용해서 동일한 비교가 불가능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고쳐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그래프는 그래도 여러분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면 만들 수는 있거든요. 쌤이라면 5만 원권과 만 원권을 섞어서 쓰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만 원권과 만 원권을 섞어서 쓰려면 이 높이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분의 1 높이로.
그래서 이런 높이로, 그래프의 높이로 정상적으로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게 표현하는 그래프가 조금 더 비교가 쉽게 하는 그래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돈의 화폐 단위를 통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는 뭐가 문제인지 눈치채셨나요? 일단 제목은 모공 타이트닝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는 쌤이 SNS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여러 번 봤던 그래프이기도 해요.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 사람이 혹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마음에 혹하냐면 모공 면적이 되게 급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그래프의 특성상. 그런데 실제로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모공의 면적이 49점 땡땡에서 48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점 몇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사실 이 데이터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에 단위가 없어요. 모공 전체에 뭐 벌어진 퍼센트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아니면 모공의 크기를 실제로 측정한 뭐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수치라든지 이런 단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감소했다는 게 대체 어떤 게 감소한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표시하실 때 여기에 단위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위 쓰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단위가 없다는 것 빼고도 더 큰 문제가 있죠. 쌤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것 중에 이렇게 그래프를 아무 데서나 뚝 잘라서 절단해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어요. 물결 표시가 있는 건 그나마 낫다고 했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잘랐으니까 네가 주의해서 봐라는 위험과 경고의 표시가 함께 표시된 거라면 이렇게 아무 데서나 절단한 그래프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다고 했죠. 사실 쌤이 처음 이 그래프를 만났을 때 이거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 상품이 너무 좋아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공 면적이 급감한다고 해서 구매 버튼을 누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광고에서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그래프를 볼 때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 문제점은 뭔지를 판단해 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최근 10년간 GDP 성장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확인은 되셨죠? 단위 이번에는 퍼센트로 잘 써 있고요. 연도도 써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약간 눈치채셨어요? 네, 연도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 연도가 표시되는 게 일반적인 표현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09,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순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최근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 사람들은 보통은 오른쪽 끝이 최근 경향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X축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걸 보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최근에 급감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최근에 작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이런 정도의 급격한 하락은 사실상 아니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언뜻 보면 굉장히 급감한 것처럼 최근의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반적인 표현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최근 경향을 나타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꺾은 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를 활용하실 때는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최근 경향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쓰시는 게 좋다는 거.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한 건 사실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석을 할 때. 선생님, 이거는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래프가 아니어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통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민식이법 한 달. 스쿨존 사고 전년보다 절반 넘게 뚝. 민식이법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스쿨존에서 났던 어린아이의 사망사고를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발의한 법안이고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이렇게 뛰어다닐 때,
그걸 주의해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사고가 전년 대비 58% 정도나 뚝 떨어졌다. 어린이 부상 사고도 54% 정도 감소했다. 요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선생님 대체 이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수치가 민식이법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자, 신문 기사를 쓸 때는 그 제목을 쓸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쌤이 생각할 때 이 수치는 민식이법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공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봐보세요. 자, 기사 입력된 날짜 한번 봐주세요. 날짜가 언제냐면 2020년 5월 4일입니다. 여러분 2020년 5월 4일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학교 등교가 사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자, 학교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사고가 감소했다는 거 여러분 인과관계로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민식이법이라는 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등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감소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기사 하나를 읽으실 때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말 맞나?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의도는 없을까? 다른 원인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공개하려고 해요. 쌤이 여러분한테 이번에 드리는 거는 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상이 있는 데이터나 그래프들이 시중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 많은 그래프들 중에서 한 개만 딱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개를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그 찾아온 그래프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 분석한 내용을 반박 논술문 쓰기라는 제목으로 논술형 평가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실 일은 그래프 하나 찾아오시고 반박 논술문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상한 그래프를 좀 멀쩡한 그래프로 다시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수행평가를 진행할 건데 첫 번째, 여러분 선배들이 어떤 내용으로 했었는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김영란법은 굉장히 또 핫했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국회 통과에 대한 사람들의 설문을 다룬 자료였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잘했다, 잘못했다, 모르겠다의 비율이 이상하게 또 표현되어 있죠. 맞아요. 잘못했다의 비율이 7.3%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확대 과장해서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잘했다는 64%, 다시 말하면 절반을 훌쩍 넘는 비율인데 되게 가축소돼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르겠다도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 그래프를 찾고 어떻게 분석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실제로 반박 논술문을 썼던 걸 쌤이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수치와는 다른 비율로 그래프에 그려놓았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마치 잘했다의 의견과 잘못했다의 의견의 비율이 서로 비슷해 보이고 모르겠다의 의견이 가장 적어 보인다. 맞아요. 이거 비율만 보면 사실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고 이게 가장 적어 보입니다. 언뜻 한눈에 봤을 때요. 하지만 실제 비율은 잘했다는 의견의 비율이 잘못했다는 의견의 비율의 약 8배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르겠다의 비율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빠르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정보, 자료, 지식을 그래픽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보를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눈에 보기 쉽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래프에 왜곡이 있다면 수신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어요. 좋아요. 이 분석 매우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요상한 그래프를 찾고 이렇게 멋지게 분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실 일은 쌤이 미리 캔버스랑 캔바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멀쩡한 그래프로 만드시는 겁니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이고요. 잘했다 64%, 그 다음에 모르겠다가 두 번째였죠. 모르겠다 28.7%,
그 다음에 잘못했다가 7.3%. 이거 지금 범위에도 색깔 맞춰서 잘 표현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그래프로 만드는 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예시 보여드릴게요. 요 학생은 제목을 요걸로 찾아왔어요. 급격하게 오르는 최저임금이라는 그래프를 찾아왔고요. 요렇게 2015, 16, 17, 18, 이상하죠? 여러분 드디어 이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2019년도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목표를 강조하기 위한 자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원래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막대 그래프보다는 쌤이 도해가 더 좋다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수치도 여기 1만과 요 5,580 수치는 그래프 길이는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 그래프 길이도 살짝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빠졌다는 게 일단은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 인포그래픽의 문제점은 발신자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수신자에게 전달, 즉 체리피킹 데이터였다는 것이다. 체리피킹이 대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쏙쏙 뽑아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15년부터 2016년, 17년, 18년까지는 1년 간격의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다음에 2019년에 대한 데이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20년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다. 2019년의 데이터가 생략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2020년의 데이터가 정부 목표, 즉 실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인포그래픽은 2019년의 데이터를 생략하여 최저임금이 마치 2018년에서 2020년 시기에 대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 중간에 빼먹고 이것도 실제 수치가 아니라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여기 대거 수직 상승한 것처럼 보이죠, 갑자기.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대요. 그래프의 제목 또한 급격하게 오르는 최저임금, 그쵸? 제목이 급격하게 오르는 최저임금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제목조차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공정하게 실기 위해서는 이런 제목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쌤이 바꿔보라고 했더니 이 학생은 제목까지 변경을 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프의 모양은 거의 유지를 했는데 제목 자체를 최저임금 변화 추이라고 바꾼 거 보이시죠? 맞아요. 막대 그래프 자체가 일단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보여주기 좋은 그래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바꿔줬고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그런 인상을 아예 심어주지 않고 발신자가 그러니 의도를 담지 않고 수신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남겨둔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 16, 17, 18, 19, 20, 2019년도 자료를 찾아서 넣었어요. 찾아서 넣었고 여기 단위도 되게 정확하게 넣었죠. 그리고 요거 선도 뒤에 깔아줘서 수치를 좀 비교하기 쉽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를 예쁘게 작성해 줬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학생 작품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자료를 찾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보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다소 작은 그래프이기는 한데 한번 볼게요.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14대 김영삼 대통령부터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까지 요렇게 각각 그 대통령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총 5년간 대통령 임기를 하면서 그 지지율이 변동됐던 거, 다시 말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국무수행,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도에 대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대통령들이 취임 초기에는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다가 점점 국정 수행을 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프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보이시죠? 바로 눈에 띄실 텐데, 14대 대통령부터 19대 대통령까지 이렇게 아래로
그래프를 배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분이 지지율이 높아 보이고 언뜻 보기에 이분의 지지율이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표현하려고 한 사람이 정말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위에 있고 이건 아래에 있으니까 한눈에 보기에 이 지지율이 높아 보이고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이거를 모두 다 분석하는 것은 조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가장 아래에 있었던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수치를 비교해서 표현해 보고 싶어요 라고 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일단 어떻게 문제점을 분석했는지 보여드려 보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는 역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률을 선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전체 수치를 확인해 보면 85%에서 0% 사이로 역대 대통령의 긍정률 수치가 시기별로 왔다 갔다 함을 할 수 있다. 14대부터 19대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옛 대통령을 시작으로 최근 대통령까지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배치하여 언뜻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률이 가장 작아 보인다. 즉, 이 그래프는 최근 대통령에 가까워질수록 긍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쵸? 최근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처럼 아래쪽에 배치했죠. 이는 잘못된 시각화로 적절한 그래프가 아니다 라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실제 데이터를 찾아서 이거 지금 긍정률 수치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맨 위에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맨 아래에 있었잖아요. 실제 데이터로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률은 이렇고 김영삼 대통령의 긍정률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보이는 시각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느낌과 이 느낌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상한 그래프를 한 가지쯤 찾으셔서 자기가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그래프로 바꿔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번 수행평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이 수행평가를 해서 올려야 하는 패들렛을 쌤이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